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차량정체 개선 공사 이후 더 정체가 빚어진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 구간 차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시 취재했습니다. 수영구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자 부산 전체 부동산 시장의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서구가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앞 도로를 르노대로로 이름 지었습니다.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아동 전용 극장이 71년 만에 복원을 마치고 한영석 자유아동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 구간 정체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늘렸던 차선을 통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체 현상은 좀 나아졌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다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강변대로 덕천나들목 방면 진입 구간. 이전과 달리 차량 통행이 원활합니다. 퇴근 시간 긴 꼬리 물기도 사라졌고 끼어들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보도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정체가 빚어진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차로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늘렸던 차선엔 차량 통행을 막는 드럼통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로가 줄면서 강변대로에서 만등로로 합류하는 차량들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강변대로 덕천나들목 진입로에 끼어들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첫 보도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한국도로공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과 차로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공사 측과 협의해 차로 원상 복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속도로 본선과 강변대로 합류 지점에 변경된 차선과 시선 유도봉은 그대로 둘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차로 통제 이후 정체가 완화된 것으로 보고 좀 더 경과를 지켜본 후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사에 든 비용과 사업 용역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정보 공개 청구 시 답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분양시장은 최근 2년 동안 미분양이 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수영구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자 부산 전체 부동산 시장의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분양한 수영구의 한 아파트.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올해 부산에서 1순위 청약이 마감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올 상반기 미분양이 늘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수영구 부동산 시장도 매매 가격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전체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이던 남천동 일대 주요 분양 아파트의 입주가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속이 되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모두 입주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매매 가격이 이제 최근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던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서 전세 가격 상승폭부터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다 부산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남천동 삼익비치타운이 특별 건축구역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상승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2개월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세 가격은 한 6개월 정도부터 상승세를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세 부족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전체 분양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보다 입지와 가격 경쟁력,
발전 가능성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이 회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부 상권과 해안선에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다 국내 금리 인하가 예정되면서 침체된 부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수천 개 기업이 밀집해 있는 강서구에서 가장 크고 상징적인 기업은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입니다. 강서구는 이 공장 앞 도로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는데요. 회사 이름이 달라지기 전 붙여진 도로명 주소와 별도로 지금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 IC에서 명지 국제신도시를 지나 신호산단 르노코리아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이름은 르노 삼성대로입니다. 삼성자동차로 시작했지만 이후 르노 삼성 자동차로, 2년 전엔 르노코리아 자동차, 지난 4월엔 르노코리아로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도로명이 정해질 당시의 사명, 르노 삼성이 지금까지 도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 도로 일부에 명예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공장 부지 앞 도로와 신호대교를 포함한 약 2.4km 구간에 지금의 사명을 붙여 르노대로로 이름 붙였습니다. 명예도로명은 기업 유치와 국제 교류 등을 위해 추가로 부여되는 것으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에서 기업 이름이 명예도로명으로 지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제 교류라든지 신차 개발도 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왕 공이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건데. 강서구는 주민 의견 수렴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명예도로명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명에 삼성이 사라졌지만 도로명 주소는 여전히 르노 삼성대로입니다. 도로명 주소 변경 요구도 있었지만 강서구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변경될 경우 주민 불편을 비롯해 기업의 부담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주소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전용 극장이 부산 서구에 있었는데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아동 전용 극장이 71년 만에 복원을 마치고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 부민동 산복도로 위 새로 지어진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영석 자유아동극장, 우리나라 최초 아동 전용극장입니다. 71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의 핵심 시설인 아동극장. 160석 규모로 아이들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게 원형극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런 게 생기니까 영유아들은 시간 보낼 곳도 있고 책도 더 많이 가까이 할 수 있고 부모랑도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영화와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이 번갈아 운영됩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아이와 학부모를 위한 초청 강연도 이어집니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나 이렇게 할 때 동심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도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이런 공간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3년 8월 15일 사비를 털어 집 마당 한쪽에 극장을 지어 시작된 아동 전용극장.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아동 전용극장은 1층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2층 아동극장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 이 시설이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거점 시설이 될 것입니다. 2015년 복원을 추진한 뒤 사업이 몇 차례 연기된 끝에 결실을 맺은 한영석 자유아동극장. 정식 개장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경제를 살려라입니다.
한때 우후죽순 생겼다가 이용률이 저조해 사라진 공공배달앱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졌기 때문인데요. 공공배달앱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 광진구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딜라이브 윤지아 기자입니다. 경제적으로 수수료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됐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수익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10,000원짜리 주문하면 10%가 수수료로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8%를 배민이 가져가고 2% 정도가 여기 배달료로 나간다고 치면 10% 정도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앱 입점업체 293곳이 7월 한 달간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24%가 배달 플랫폼 이용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비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배달앱이 중개 수수료 인상까지 추진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배달앱을 탈퇴하고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자는 환승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2020년부터 등장했지만 이용률 저조로 외면받았던 공공 배달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서명 마감일까지 1,543명이 서명을 해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입점도 한 10% 이상 빠르게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입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 지자체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 서울에서 가장 먼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 광진구. 광진구는 2022년부터 신한은행이 개발한 땡겨요와 손잡고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앱 개발과 운영 비용을 아꼈고 상인들에게는 1~2%대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체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하는 데 대한 또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고 민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결과 현재 가맹점은 2,300개, 가입자는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땡겨요를 통한 주문 건수는 8월 말 기준으로 16만 건에 달하고 주문 금액은 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공공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광진구는 땡겨요 상품권 발행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땡겨요 상품권은 공공 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광진구가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5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모두 완판됐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층이 보통 20, 30대다 보니까 땡겨요 상품권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식비 절감의 효과도 많기 때문에 이제 호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달앱 성공을 위해 가맹점 모집과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땡겨요 어플에 전통시장을 입점시켜 가맹점을 다양화했고 땡겨요 상품권을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테크노마트 그 푸드코트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바로 이제 QR코드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주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 배달앱이 혈세 먹는 하마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임대료처럼 배달 수수료 문제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2% 이내 배달앱을 공공 배달앱으로 정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 유효적 경쟁사로 키워야 한다는 것.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달료 지원에도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배달료 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연 30만 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지금 선언은 해놓은 건데 공공 배달앱을 중심으로 해서 배달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안 된다라면 적어도 50% 정도는 공공 배달앱에 우선 배정해야 된다. 이처럼 다시 불붙은 공공 배달앱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북구와 홈앤서비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일 복지 위기 가구 발굴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홈앤서비스는 출산 예정 가구나 장애인 가구 등 50세대를 선정해 AI 로봇을 활용한 외부 유리창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가구로 판단될 경우 곧바로 신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는 홈앤서비스가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것은 부산 북구가 처음입니다. 부산시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지역의 역사를 4권의 서적으로 기술한 부산시사를 지난 7월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사 부분에 임나라는 표현을 두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송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발간된 부산시사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를 4권으로 정리했습니다. 1989년 이후 30년이 지나 발간된 개정판인데 기술된 내용 일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목된 단어는 임나. 일본이 과거 식민지와 침탈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 임나 일본 부설의 표현을 시사에 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임나를 우리 김해 금강가야나 아니면 고령 대가야에 위치해 있다고 그러면은 일본의 우리 한국 침탈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임나는 광개토 대항 능비에 따른 표현이며 과거 고구려와 가야, 신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학계 또한 일본 서기를 왜곡으로 보는 게 중론이라며 식민지 정당성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임나는 저희가 일본 서기와는 관계없는 광개토 대항 비문에 나오는 임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사에는 그 시민단체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식민사관을 이렇게 서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전문가들께서 여러 차례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편 임나의 명확한 지명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언급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나까지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시마를 진출했다는 얘기예요. 광개토 대왕이. 그 뒷부분에 보면 한 170자가 날아갔어요. 걔네들이 왜 그걸 뭉개버렸겠어요. 그거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는 임나 그 광개토 대왕이 일본 본토를 침략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부산시사가 식민사관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오픈시네마와 초청영화가 주로 상영되는 해운대 일대뿐 아니라 동네방네 비프 등 우리 동네 곳곳에서도 비프가 선별한 영화를 볼 수 있는데요. 영화의 바다로 변신한 부산에 많은 스타들이 찾으면서 전국의 영화 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영구 복합문화공간인 도모헌.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 비프에서 상영할 영화 리바운드의 배우 안재홍이 관객 앞에 서서 수어로 인사합니다. 영화 팬들과 농아인 협회가 함께한 특별한 현장을 장항준 감독과 주연 배우가 직접 찾은 겁니다. 리퀘스트 시네마에 저희가 선정됐다는 게 굉장한 영광이고 또 이렇게 저희 작품을 또 유니폼도 입고 와주시고 너무 이렇게 격하게 아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188편의 초청작이 상영된 가운데 총 587회차 상영 중 297회차, 절반 이상의 영화가 90% 이상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영화제는 순항 중입니다. 비프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 행사에도 많은 영화 팬들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오는 17일 극장 개봉 예정인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됐고 배우 정우 등 영화의 주역들이 오픈 토크에서 관객과 만났습니다. 내년 방영 예정인 OTT 드라마 공개도 잇따랐습니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조커나 나쁜 동재의 배우 이준혁과 박성웅부터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김혜영 감독과 배우 공명, 김민아 등이 야외 무대 인사가 열린 영화의 전당을 찾아 수많은 영화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전했습니다. 배우 설경구와 박보영, 황정민 등이 참여한 액터스 하우스와
고독한 미식가 더무비를 직접 연출한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 등 국내외 스타들의 방문도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 처음 부산 영화제, 그때는 세트장에 있는 그 수영만 거기서 했었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후반부에는 올해 재개한 짧은 영화 긴수다 아주 담담을 통해 한국 아시아 신인 감독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오는 9일에는 프랑스 영화의 거장 레오스 카락스 감독과 류준열 배우가 오픈 토크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예방 접종이 한창인데요. 독감 예방 접종은 접종 2주 후부터 항체가 생기는 만큼 10월과 11월 사이에 맞는 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한 검진센터.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독감에 유행할 것 같아서 미리 예방하고자 예방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접종 2주 뒤부터 항체가 생기는 만큼 미리 맞아 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사 맞은 당일에는 조금 얼얼한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맞고 나면은 한 해 동안은 감기도 작년에도 맞았었는데 일단은 감기도 안 걸렸었고 그래서 올해도 예방 차원으로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65살 이상 고위험군 등입니다. 10월 11일부터는 75살 이상, 15일부터는 70살에서 74살, 그리고 18일부터 65살에서 69살에 대한 무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11월부터 1월 초까지 유행 기간이므로 유행 기간을 고려했을 때 10월, 늦어도 11월 달까지는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편 1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동시에 감염될 것에 대비해 둘 다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